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약 보름 만에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새롭게 사역하는 교회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양주 중앙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에덴의 포도밭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가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매 안식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 영상을 밤중소리 TV와 함께 병행하는 게 저한테는 좀 벅찬 일이 되어서 양주중앙교회에서 이 최근에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만일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에덴의 포도밭을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제가 양주중앙교에서 최근에 한 설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주일에 이 봉화와 양주로 나누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를 제작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한 저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고, 거기에 지금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명을 널어놓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변화를 모색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길들을 나누고자 하는 저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차질 없이 보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밤중소리 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요만이 에피소드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탐욕의 저수지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으키는 하나의 경제적 재앙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부를 가지고 더욱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때 부한 자들의 재물들이 다 쓸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면서 그들이 자신의 부의 몰락과 아울러 영혼의 몰락까지 이르러 온 것을 알고 울고 통곡할 때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네 번째 에피소드의 첫 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지금 세상에 임하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적 위기는 지난날의 경제적 위기와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은 이제 이 경제 위기가 경제를 파란으로 이끄는 아주 탐욕스러운 주체들이 벌여놓는 돈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굉장히 지금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앞으로의 경제 위기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피소드 하면서 이 그림 자주 보여드렸죠. 전 세계 금융자산 가운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이 파생상품 시장이 이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오면서 미국에서 3월, 4월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한 그 기록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실버게이트 은행이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3월 8일에 파산되면서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이게 일어나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예금자 전액 보호를 하겠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상사태로 보고 이 불을 끄기 위해 진력해 왔는데 결국 4월 30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조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도표에 보면 이 은행이 파산하게 된 원인을 정리해 놓은 게 보면 실버게이트 은행 경우에는 가상화폐 위험이 전이되어 은행이 결국 파산으로 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거대한 자산에 이제 인출이 시작되면서 파산했고요. 시그니처 은행도 가상화폐 위험이 전이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여기 보면 저금리 고정장기 모기지를 다량 보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행이 파산되었다. 여러분 여기 모기지 영어로 mortgage M-O-R-T-G-A-G-E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미국의 이 은행 파산의 이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위험 지금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실물 화폐가 아니고 가상화폐, 소위 암호화폐라고 알려진 정말 사람들에게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생소한 상품들을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은행의 고유 업무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터져나가면서 은행이 붕괴된다. 그리고 또 채권이 붕괴되는 국채가 문제가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 채권이 흔들리면서 이제 은행이 부도나는 이게 이번 2023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기 뭐냐면 몰기지라고 하는 이러한 상품들이 뭐냐면요.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일이 오늘날 모든 금융거래를 주도하는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가 뭐냐 하면은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일이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은행과 증권회사의 주 업무가 예금과 대출,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이 주된 사업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그 일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업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은행의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그 맡아놓은 그 돈으로 빌리러 오는 자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은행의 고유 업무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이들의 우리가 알았던 고유한 업무는 부수적 사업이 되어버렸고요. 아주 중요한 그들의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해낸다고 하는 사업은 고유의 업종이 아니라 바로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이 모든 은행들이 고객들의 예금과 대출을 하는 데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이 4월 30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사실 미국에서 자산 규모로 미국은 여러분 은행이 약 한 5천 개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은행이 있죠. 그 가운데 14위의 은행이라면 굉장히 상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은행인데 이 은행이 부도나면서 여기 뉴스에 보니까 JP 모건이 이 은행을 인수했다. 근데 JP 모건은 미국 최대 은행이다라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5천 개의 은행 가운데 압도적 1위에 있는 은행이 JP 모건입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 그룹의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있는데 이 체이스 은행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번에 부도난 은행을 아주 싼 값에 인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시중에 나오는 서점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 JP 모건 금융위기에 일어날 때마다 최후의 승자는 JP 모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숭홍빙이 쓴 화폐전쟁이라는 책 아시죠? 2008년에 나와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가 은행이 만드는 파생 상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금리와 관련한 상품인데 이 금리에 관한 상품의 83%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익을 내는 바로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다. 시장 점유액 2008년 당시입니다. 74조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9경 가까이 되는 엄청난 파생상품 시장에서 금융 분야에서만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이 숭홍빙의 화폐전쟁 37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론처너가 전 금융제국 1209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금융제국. JP 모건의 스토리는 그 자체가 현대 금융사이다. 피어몬트 모건은 오늘날 다양한 금융복합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털어쥐고 행사했다. 우리는 더 빠르고 익명성이 한층 강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가 축적되겠지만 모건 하우스 같은 기적적 실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금융 제국에서 JP 모건 같은 이런 기적적인 체제가 이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화폐전쟁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 파생 상품에 대하여 371페이지와 여기 제가 그림이 좀 잘못되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다음에 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숭홍빙이
이 파생상품 시장을 이 도박장이다. 합법적인 도박장이다. 이 합법적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JP 모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72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네모로 표시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98조 7천억 달러의 금리 파생 상품 중 JP 모건 체이스가 시장 점유액 74조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10대 1의 재무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볏짚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위다. 100대 1은 아예 미친 투자 행위다. 여러분 이 JP 모건이 하고 있는 이 뭡니까? 이 금리 파생 상품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뛰어드느냐면 10대 1, 100대 1까지도 레버리지를 갖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렛대입니다. 빚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10대 1이란 말은 내 돈이 1억 있으면 10배 10억을 빌려서 베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돈 벌 자신이 있으면 이러한 위험한 레버리지를 갖고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드는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JP 모건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떤 기업들은 보험회사와 함께 100대 1의 투자 행위를 가지고도 모험하는 자들이 있다. 100대 1은 뭡니까? 1억의 돈을 갖고 있으면 100억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도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라는 게 도박장 아닙니까? 이 5천원짜리 로또 한 장 사면 1등 당첨되면 뭐 하는 겁니까? 수십억을 받으니까 자기가 투자한 5천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면 2만 배의 보상을 받게 되고 10억을 받게 된다면 20만 배의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러한 도박장과 같은 곳을 운영하는 것이 JP 모건이라고 화폐전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 JP 모건이 또 어떤 집단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JP 모건 체이스가 겉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린스펀과 연방준비은행만이 알 수 있는 금리 변화를 예측해내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JP 모건이 만들어 놓은 금리 파생 상품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가? 해답은 단 하나. JP 모건 체이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순전히 민간 기업이다. JP 모건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리 변화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정책을 정하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워싱턴 연방준비은행 위원회는 단지 집행기구일 뿐 금리 정책은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연방준비은행의 정기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 과정이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움직이는 것은 국제금융재벌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수홍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엄청난 규모이고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을 주도하는 자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이번 미국 은행의 부도난 은행을 헐값에 사들이는 최후의 성자가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여기 왼편에 위대한 기업,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여기 위에 보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예수회의 제스위트. 제스위트의 리더십과 경영 전략. 제스위트가 21세기 세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21세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에 대한 엘리트들을 양성해냈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이 책
제1장이 여러분 예수회와 JP 모건. 예수회가 제수이트입니다. 제수이트가 여러분 뭔지 아죠? 교황권의 비밀 조직. 교황권의 비밀 조직이 JP 모건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다. 이 책, 제가 여기 빨간 줄로 꺼놓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회의 360도 피드백 과정은 모건이 포춘지에 의해 장기간 가장 존경받는 은행으로 선정되기 약 435년 전에 시작되었다. 여러분, JP 모건이 세계적 금융잡지인 포춘지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칭송받는데, 이러한 정신은 455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그 밑에 내용을 보였습니다. 예수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유사점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잇따른 발견의 항해는 유럽을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이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세계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매체 기술이 겁없이 발달하고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서적을 사치 상품에서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바꾸어 놓았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수의 회사는 점차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회가 이끄는 교황을 지지하는 이 비밀단체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 나는 역사상 매우 다른 두 시기의 유사점에 매료되어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16세기의 성직자들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과 리더십에 대해 21세기라는 복잡 다단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과제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16세기에 제수이트가 출발할 때 그들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인재들을 계속 양성해 왔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바로 JP 모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이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여줬죠. 1990년대를 주목하라. 왜요? 미국과 교황권이 이끄는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달러의 세계화. 달러의 세계화는 점점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도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결국 이러한 시대가 탐욕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자들이 그 자본을 바탕으로 엄청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 빚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돈이 3억밖에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택시장에 뛰어들면 은행에서 5억을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가진 돈보다 2배, 3배의 자금을 빚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투자를 해서 그 집이 더 값이 오르게 되면 자신이 돈을 번다는 이러한 환상의 세계가 바로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교황권이 이끌어가면서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생상품 시장은요, 제가 이제 다음번 5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내용을 줄이면요. 파생상품 시장은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스위트의 금융 엘리트들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소위 가진 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금융 도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위기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언론의 이런 경제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경제위기와 관련한 정책당국자, 위기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자,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하여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쏟아놓는 말의 대잔치 속에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위험성, 그리고 불법성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지금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에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이 연일 뉴스에 오는데 김남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예. 합법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과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하여 마지막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엄청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저수지가 지금 드디어 붕괴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빚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빚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에덴의 포도밭을 검색하시면 제가 양주중앙교회에서 행하는 최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사역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야단치지 마시고 건전한 비판과 그리고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